수학 익힘책 61쪽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큰 사과는 몇 킬로그램을 나타내나요? 이 오른쪽에 보면 나와있죠? 큰 사과는 100kg을 나타내고 작은 사과는 10kg을 나타낸다. 그래서 큰 사과는 100kg. 그다음 2번.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마을은 어디인가요? 그럼 일단 이 큰 사과가 어느 마을에 가장 많은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살펴보니까 라 마을에 무려 큰 사과가 5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 마을은 사과 생산량이 무려 500kg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 마을이 가장 많다. 다음 3번 4번 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조사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여름방학 이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름방학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여름방학의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름방학은 정확히 2주입니다. 2주. 원래 더 길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축소가 되었다가 그래도 2주 이상 여름방학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여름방학은 2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여름방학인데 제발 그때까지는 코로나 문제가 좀 해결되어서 좀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는 재밌는 것들 많이 하면서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것들이 각각 몇 명씩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여행은 7명, 운동 5명, 휴식은 4명, 독서는 3명, 영화 감상은 1명, 합계 20명입니다. 그래서 백분율을 구해보면은 방학 동안 여행을 가고 싶은 학생의 비율, 여행은 7명이네요. 그죠? 그래서 20명 중에 여행은 7명이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20분의 7, 비율이 20분의 7인데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 하니까 35%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가지 그래프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그래프 2개를 칠판에다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해볼 텐데 첫 번째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다 알죠? 이 그래프는 자료를 막대 형태로 그린 막대 그래프입니다. 가로를 보면은 1반, 2반, 3반, 4반, 5반이라고 나와 있고 세로를 보니까 10명, 2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이 막대 그래프를 딱 보고 지금 제목이 빠져 있긴 한데 무엇을 나타낸 그래프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보기 힘들죠?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그대로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는 무엇을 나타낸 그래프인지 딱 보면 알겠죠? 무슨 그림인가요? 안경 그림이죠. 선생님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 그림을 딱 보니까 이 그래프는 각 반별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인지 나타낸 그래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 보니까 큰 안경은 10명, 작은 안경은 1명을 나타낸다 라는 것도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수학책과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수학책 94쪽을 펼쳐서 함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교과서 94에서 95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교과서 94에서 95쪽입니다. 교과서의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슬기는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 그림은 각각 몇 명을 나타내나요? 교과서의 답을 써보세요. (10만) 명과 (1만) 명을 나타냅니다.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적은 권역은 각각 어디인가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권역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가장 적은 권역은 제주 권역입니다. 강원 권역의 초등학생 수는 제주 권역의 초등학생 수의 몇 배인가요? 강원 권역은 8만 명, 제주 권역은 4만 명이므로 강원 권역의 초등학생 수는 제주 권역의 초등학생 수의 2배입니다.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말해보세요. 권역별로 초등학생 수가 어떻나요? 많이 차이 납니다. 대전, 세종, 충청 권역 초등학생 수는 강원 권역 초등학생 수의 약 몇 배인가요? 4배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은 31만 명, 강원 권역은 8만 명이네요.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보세요. 어느 권역에 초등학생이 많고 적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무엇으로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나요? 크기로 많고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는 복잡한 자료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2.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교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초등학교 수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위에 정한 방법으로 표를 완성해 보세요. 교과서 95쪽의 표에 빈 칸에 답을 적어 보세요. 십 의 자리에서 반올림함으로 2113은 10을 버림하여 2100이 됩니다. 351은 50을 반올림하여 400이 되고 862는 60을 반올림하여 900이 됩니다. 1623은 1600이 되고 1002는 1000이 됩니다. 그리고 113은 100이 됩니다.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준비물 5의 붙임딱지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큰 그림은 초등학교 1000개, 작은 그림은 100개를 나타냅니다. 선생님과 확인해 볼까요? 서울, 인천, 경기 권역은 2100이므로 큰 그림 2개, 작은 그림 1개를 붙입니다. 강원 권역은 400이므로 작은 그림 4개,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은 900이므로 작은 그림 9개를 붙입니다. 대구, 부산, 울산, 경상 권역은 큰 그림 1개와 작은 그림 6개, 광주, 전라 권역은 큰 그림 1개, 제주 권역은 작은 그림 1개입니다.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볼까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권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인천, 경기 권역입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적은 권역은 어디인가요? 제주 권역입니다. 초등학교가 두 번째로 적은 권역은 어디인가요? 강원 권역입니다.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권역별로 많고 적음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학 배움 공책 1학기 마지막이죠. 5, 6단원 이제 새로 받았을 텐데 먼저 받았으면은 반과 이름부터 쓰고 선생님은 1반 김성환 선생님이라고 이름부터 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안 쓴 친구 있으면은 지금 얼른 이름 써주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1쪽, 2쪽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 학교 독서실에서 반별로 빌려간 책의 수를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물으면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3반에서 빌려간 책이 72권일 때 그림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72권이니까 10권짜리 7개, 1권짜리 2개를 그리면 되겠네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책 그림 7개와 작은 책 그림 2개를 그리면 되겠죠. 그다음 2번 문제, 1반에서부터 4반까지 빌려간 책은 모두 몇 권인가요? 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큰 책은 10권, 작은 책은 1권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 합쳐서 179권이 되었습니다. 3번,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 한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써보도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4번 문제, 마을별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나타낸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 가 마을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260kg입니다. 260kg은 100kg이 2개, 10kg이 6개이므로 큰 쓰레기 그림 2개, 작은 쓰레기 그림 6개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다 선생님 따라서 그렸는데 여러분들 그리기 편하라고 원으로 돼 있긴 한데 진짜 그림 그래프라면은 진짜 쓰레기 모양처럼 그리면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번 문제,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중에 하나라도 쓰면은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뒤쪽에 7번 문제, 권역별 쌀 생산량을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 7번 문제를 보면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적은 권역은 각각 어디인가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권역은 보니까 쌀 그림, 큰 쌀 그림이 가장 많은 광주 전라 권역이 되겠네요. 광주 전라 권역이고, 쌀 생산량이 가장 적은 권역은 강원인가요? 아니죠. 가장 작은 권역은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 보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제주에는 쌀이 하나도 생산되지 않다는 건가요? 네, 그게 아니라 제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만 톤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주는 화강암지대라서 물이 이제 금방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생산하려면은 모내기 할 때처럼 물을 가둬놓고 거기에다가 모를 심어야 되는데 제주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쌀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주는 땅도 좁지만은 쌀을 생산하기에 부적합한 지형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8번,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혹은 재미있다, 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정답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의 쌀 생산량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권역의 쌀 생산량 차는 1만 톤입니다. 혹은 쌀 생산량은 비슷합니다 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혹은 대구, 부산, 울산, 경상 권역의 쌀 생산량이 두 번째입니다. 혹은 강원 권역의 쌀 생산량이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오늘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디귿 그래프,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 그래프만을 봤을 때 지금 3반 친구들이 안경을 가장 적게 쓰고 있고 4반 친구들이 안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은 3반 친구들이 눈이 가장 좋고
4반 친구들이 가장 눈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3반 친구,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가 8명인데 3반은 반 학생 수가 8명이다. 그러면은 반 학생 수 전부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눈이 다 안 좋다는 말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4반은 반 학생 수가 50명이다. 뭐 글을 읽겠지만은, 그러면은 4반은 안경 쓰고 있는 친구의 비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코 3반 친구가 4반 친구보다 눈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비율 그래프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 비율 그래프에 대해서, 비율 그래프 중에서도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도 수학 익힘책 숙제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